네, 오늘은 가야 불교의 기록 중 김해 명월사 사적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명월사 사적비, 이 사적비는 1708년 이 절의 주지 스님이었던 정원 스님이 찬하였습니다. 김해 명월사 사적비는 지금 현재 부산 강수구 허황호로에 있는 그 명월사에 가면 명월사 법당 좌측편, 법당에서 법당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좌측편에 보면 이 사적비가 있습니다. 명월사는 가야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찰인데, 명월사 사적비뿐만이 아니고 법당에서 오른쪽에 보면 그 극락전, 극락전에는 사왕석이라는 부조석, 뭐 한 7, 80cm 정도 되는 그 부조석이 있는데, 그 부조석도 가야불교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명월사 사적비, 명월사 사적비의 크기는 한 1m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끼가 잔뜩 끼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명월사 사적비는 가야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다행히 글자가 거의 모손이 되지 않고 완벽하게 그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적비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명월사 사적비 정원 참, 산은 김해 부 남쪽 40리에 있는데, 절이 있는 곳은 봉우리를 돌아가면 수풀이 빽빽한 곳인즉 수루왕이 창건한 바이다. 후한의 건무 18년 서기 42년에 분성에 처음 도업하고 국호를 가락이라 하였으며, 그 후 7년인 서기 48년에 왕과 후왕과 서로 이 산에서 만났는데, 그때 높은 산 아래에 만전을 설치하고 왕후를 맞이하였으며, 이제 사적비의 처음은 이제 이 사적비가 이제 있는 곳, 이 절이 있는 곳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왕후와 수루왕이 이 산에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김해 부 남쪽 40리에 있는데, 김해의 중심인 김해의 중심인 봉황대, 봉황대 그쪽에서 보면 한 40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절이 있는 곳은 봉우리를 돌아가면 수풀이 빽빽한 곳인즉 수루왕이 창건한 바이다. 지금은 이제 주포 그쪽이 마을도 있고 이렇게 좀 개활지로 이렇게 뭐 흔하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일대도 나무가 아주 많았다. 서기 42년에 분성에 처음 도업하고 국호를 가락이라 하였으며, 국호를 가락, 대가락 또는 가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가락이라 하였으며, 그 후 7년 만인 48년에 왕과 후왕과 서로 이 산에서 만났다. 그 산이 원래는 그 산 이름이 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루왕과 후왕과 그 산 아래에서 만전을 치고 거기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그 이후에 수루왕이 이제 이것을 기념하여서 산 이름을 명월산, 그 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달인데, 그 후왕후가 아주 밝은 달처럼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명월이라고 하고, 명월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절 세 곳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산 아래에 만전을 설치하고 왕후를 맞이하였으며, 그래서 후왕후는 처음에 이제 기출변으로부터 해서 망산도에서 발견이 되고 조망되고 난 이후에 그 유주지가 있는, 지금 유주비각이 있는 거기에 유주지에서 배를 대고 수루왕과 교통을 서로 통신을 합니다. 이제 통신을 하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주포라고 하는, 원래 당시는 별포였죠. 그 별포 입구에서 배를 대고 내립니다. 가마를 내려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바다가 잘 보이고 이 명월산이 보이는 성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점을 가마가 내린 곳이라 하였으니 그곳에서 자신이 입던 비단 바지를 벗어서 산령에게 패백을 합니다. 그 산령이 바로 그 산이 바로 이 명월산이었죠. 처음에는 그 산 이름이 뭐 다른 산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명월산으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이제 패백하고 나서 만전이 설치되어 있는 산 아래에 가서 수로왕과 만납니다. 만나서 이틀 밤을 보내게 되고 이틀 밤 보내고 나서 8월 1일, 7월 27일에 와서 27, 그리고 이제 28, 또 그 29, 28, 29 이렇게 이틀을 보내고 이제 8월 1일, 8월 1일 날 이제 본궁에 그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은 기하고 신령함에 감동을 하여 산 이름을 명월이라 짓고 훗날 절을 세 곳에 세우도록 명한 바 흥, 진, 신 삼자를 국자 위에 얹어 편액하여 길이 나라를 위하여 추구하는 장소로 했으니 신국사는 세자를 위하여 세운 것으로 산 서쪽 벼랑에 있고 진국사는 허황우를 위해 세운 것으로 산 동쪽 골짜기에 있으며 흥국사는 왕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산 가운데에 있으니 곧 이 절로서 지금은 사문당이라 부르는데 두 절은 다만 옛터만 남았다. 자, 왕은 기하고 신령함에 감동을 하여 산 이름을 명월이라 짓고 그래서 자기가 그 왕후와 만난 그 틀을 굉장히 좀 신령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산 이름을 명월이라 이렇게 짓고 훗날 절을 세 곳에 세웠는데 절을 세운 시기는 이제 세자인 거등왕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절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세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신국사는 세자를 위해 세운 것으로 산 서쪽 벼랑에 있고 산 서쪽에 명월산 산 서쪽 비탈진 곳에 벼랑 쪽에 신국사가 있고 산 동쪽 골짜기에는 흥국사는 산 동쪽 골짜기에는 허황우를 위해 세운 것으로 진국사가 있고 그래서 진국사는 허황우를 위해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흥국사는 왕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산 가운데에 있으니 곧 이 절로서 그러니까 산으로 보면 좌측에는 동쪽이죠. 남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좌측 동쪽은 먼저 산 서쪽 오른쪽인 서쪽은 신국사를 지어서 세자를 위한 신국사를 지었고 또 왼쪽인 산 동쪽은 허황우를 위해서 진국사를 지었고 산 가운데는 왕 자신을 위해서 지었는데 흥국사라 하고 그 흥국사는 곧 이 절로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좌라고 했습니다. 근좌는 근좌 이렇게 하나로 안 나오고 반드시 생략되어 있지만은 근좌 손향으로 나옵니다. 근좌 손향인데 줄여서 그냥 근좌라고 하죠.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서북을 배양한 쪽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서북을 덩졌다 이거죠. 우리 풍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서북을 덩졌으니까 동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월산은 동남 방향에 있다 이거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로왕은 풍수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향에 앞에도 툭 트이고 아주 좋은 방향에 바로 절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 절로서 지금은 사문당이라 부르는데 이제 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을 추모하는 절을 이제 우리가 원당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원사는 수로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추모해서 지었으니까 아버지를 추모해서 지은 원당이다. 모남은 어머니를 추모해서 지은 원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문당이라 부르는데 지금이라고 하니까 1708년 당시입니다. 사문당이라 부르는데 두 절은 다만 네 터만 남았다. 이때에 벌써 흥국사만 남고 신국사와 진국사는 폐사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부인당 및 주포는 왕후가 곧 서역 국왕의 딸로서 바다를 저어와서 이곳에 배를 맨 곳이다. 본 사찰이 있는 곳은 높은 언덕 아래 건좌에 있어 지난날 임진년 병화에 흐러진 것을 말령 무운년에 중수할 때에 또 기와장 하나를 무너진 담 아래에서 얻었는데 뒷면에 건강원년 갑신 3월 남색 서기 144년 3월 등의 글자가 있어 또한 장유화상이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받들어 오매 왕이 불도를 중히 여겨 숭불하게 된 것을 다시 정음하는 바이다. 산 아래에 있는 부인당 및 추포는 그리고 진해 용은 그 뒤에 산 이름을 옛날에 부인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포구를 부인당 포라고 하고, 네. 또 그 포구 말고 이제 진해 용은 현재 유주피각이 있는 그쪽 말고 그 수로왕과 만났던 호왕과 만났던 그 포구, 그 주포는 원래는 주포가 아니고 원래는 별포인데 우리가 서울 특별시 할 때 별할 별자 그 별포인데 이제 수로왕이 오고 나서 임금주자를 써서 주포로 이렇게 바뀌죠. 혹자는 이 주포를 이제 한글로 하면 님계, 포구를 계라고 하니까 님계 이렇게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님계를 또 서로 연장하여서 확장하여서 그 임나, 님의 나라, 또 임의 주포 뭐 이런 식으로 그 주포를 또 뭐 임나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전혀 번지수가 틀리다. 그건 잘못 알았다. 그 임나를 우리 대륙에 찾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임나는 이 육지에 찾으면 안 되고 임나는 대마도나 일본 열도에 있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풍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후가 곧 서역 국왕의 딸로서 바다를 저어와서 이곳에 배를 맨 곳이다. 부인당이 있는 지금 현재 유주비각이 있는 유주지 그쪽이 바로 배를 맨 곳입니다. 본 사찰이 있는 곳은 높은 언덕 아래 건좌에 있어 이 사찰이 있는 곳은 높은 언덕 아래에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흥국사 뒤에 이제 이름이 변해서 명울사가 되었죠. 명울사가 되지만 이 흥국사 명울사는 바로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현재 그 보배산, 명울산, 지금은 이제 보배산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보배산, 명울산 같은 산입니다. 이 산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동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임진년이 임진왜란 1592년 때 병화에 흐러진 것을 그때 이제 다 소실되었다 이거죠. 무오년 1618년에 중수할 때에 이때가 무오년이 아마 숙종 이때는 무오년은 아마 광해군 때 그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08년도 이때는 이제 숙종대인데 이때 이제 중수할 때 이때는 보면 무오년에 중수할 때 기와장 하나를 무너진 담 아래에서 얻었는데 이때 이제 중수할 때 기와장 아래에서 무너진 담 아래에서 기와장 하나를 얻었는데 기와장 뒷면에 건강원년 갑신 3월 남색 이게 건강원년이 이제 그 중국 연호로 보면 서기 144년이라고 합니다. 등의 글자가 있어 또한 장유화상이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받들어 오매 왕이 불도를 중요하게 숭불하게 된 것을 다시 정음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서기 144년은 바로 수로왕 당대입니다. 이때의 글자가 서기 144년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울사는 수로왕 자신이 지은 흥국사이고 그 흥국사는 바로 가야 시대인 서기 수로왕 당대인 서기 144년에 글자가 찍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기와 조각인지 아니면 후대에 절을 중창하면서 이 절의 역사가 그때부터 있다라고 해서 건강원년 갑신 3월 남색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근거가 이 중수할 때 조선시대에 중수할 때 그때에 무오년에 중수할 때 그때에 이 교화장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분명히 나왔는데 그럼 지금은 있느냐?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 그 중간에 유실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 기와장만 있으면 뭐 가야 불교의 어떤 시운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아쉽게도 예, 뭐 조선시대의 숭불 정책과 그리고 이 흥국사도 조선시대 말에 또 폐사가 됩니다. 폐사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산 뒤쪽에 지금은 현재의 그 흥국사를 이렇게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풍파 속에서 이 기와장은 지금 사라지고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다. 지금 없다 해서 당시에 있었던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석에까지 이제 남긴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글을 쓰는 거하고 비석에 또 글을 쓴 것을 쪼아가 하는 것은 그 비석에 쓰는 게 훨씬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거짓을 그렇게 일부러 그것도 그 억불시대인 조선시대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거짓으로 서가했다 그러면 뭐 유학자나 선비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해괴한 짓을 이 사실이 아닌 걸 썼냐 해가 그 비를 파괴하거나 뽑아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김해 명월사 사적비, 김해 명월사 사적비는 가야 불교에서가 아주 중요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수루왕 당시에 수루왕이 후왕과 만난 것을 기념하여서 그 산에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를 지었다. 그 수루왕이 직접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루왕이 직접 이제 그 틀을 그 지명해가지고 거기에 부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그 장유화상에 대한 기록, 서기 144년에 건강원년 갑신 3월 남색이라는 기와장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장유화상이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전해온 그 시대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정원스님은 김해 명월사 사적비에서 이렇게 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야불교의 기록 중에서 가야불교의 소중한 기록이 남아있는 김해 명월사 사적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명월사 사적비의 기록을 쫓아서 저와 이 김해 향토 사학자인 정영도 또 선생님과 또 가야불교 연구소에 속해 있는 스님들과 함께 이 진국사를 찾았습니다. 2년 전에 진국사를 찾고 작년에 진국사 추정, 진국사로 보이는 그 틀을 산 동쪽 골짜기에서 찾고 올해 초에는 산 서쪽 위태로운 벼랑 쪽에서 신국사지, 신국사로 추정되는 그 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에 대한 규명은 좀 더 앞으로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산 동쪽과 산 서쪽에 그 터가 있었고 그러면 산 중앙에 수루왕이 지었다는 흥국사의 터가 있느냐? 산 중앙에 흥국사의 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쪽에 마을이 들어서고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 뭐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우사 터는 그 흥국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왕우사 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우사 폐사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도 왕우사는 없앨 때 농장 만들고 마구간 만들고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다 파괴를 했기 때문에 왕우사지는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흥국사지의 그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가야불교의 소중한 기록 중의 하나인 김해 명월사 사적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